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5년 4월 6일 일요일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지가 이틀 지났군요. 58일 남았습니다. 대선까지. 물론 대선 일자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아마 내일 모레 4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마 조기 대선 일자를 갖다 결정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선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번 대통령 선거의 조기 대통령 선거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러분 많이 분통들 터뜨렸겠습니다만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당시 이 피청구인과 청구인 양쪽을 향해서 준열하게 꾸짖었습니다. 물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해서는 준열하게 꾸짖었습니다만 이례적으로 청구인인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국회를 향해서도 아주 준열하게 호통을 치다시피 했습니다. 당시 이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그 호통의 의미를 딱 네 자로 줄이라면 쌍방과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지난해입니다마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저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유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측인 국회 정확히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죠. 를 향해서도 그야말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하소연했던 그와 저와 같은 사정들에 대해서 준열하게 꾸짖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쌍방과실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파면, 인용 파면됨으로써 그 정치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청구인 측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차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의 저는 정치적 의미이고 역사적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또 그 이후에 12월 12일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또 이번에 11차례 열렸던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8차례 참석해서 하소연하듯이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마비, 포기, 붕괴를 위해서 집요하게 2022년 8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정말 집요하리만큼 괴롭혀왔습니다. 인내 한계를 넘도록 끊임없이 도발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지키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폭발하고 만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이자 국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일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이제 58일 이내에 조기 대선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쌍방과실이고 한쪽에 정치적 책임을 물었으면 그동안 집요하리만큼 그야말로 이제 구구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툭 하면은 의회 다수를 점한 그 숫자를 갖다 앞세워서 장관을 탄핵하고 그 다음에 무슨 헌법을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마지막 예산안까지도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폭거를 갖다가 자행해 왔죠.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랑 해서 너 중도에 포기하고 물러나라 라고 그야말로 온갖 그 깡패짓을 다 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이 그건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민들이 아니야,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곧 이어서 6월 1일 지방선거 있었고 8월에 그 6월 1일 이재명 다시 빠지를 달았습니다. 보궐선거에 나가서. 그리고 이제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체제가 구축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22년 8월 이후에 그동안 2년 4개월 동안 보여주었던 민주당의 횡포는 단순히 야당이 반대하는 정당으로서 행정부,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그 차원을 넘은 겁니다. 이즘에 그것도 넘은 겁니다. 거의 이른바 보면은 그 스스로 폭발하도록 집요하게 밀어붙인 겁니다. 그를 위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벌써 이미 자신들이 180석이었습니다. 야당이. 22대 국회에 와서는 무려 192석입니다. 절대 과반의 숫자를 앞세워서 폭거를 자행했죠. 그리고 국민들은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팽팽했던 겁니다. 의견이 팽팽했던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에는 여론조사 결과 거의 한 80대 한 15 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80%에 육박했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나 반대한다가 한 15에서 17 정도 됐습니다. 이번은 어떻습니까? 대략 6대 4입니다. 40% 이상, 40%에 가까운 응답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그리고 당 지지율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쌍방과실, 쌍방책임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민주당은 사실상 김두관도 출마한다, 누구도 출마한다라고 합니다만은 그 경선은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죠.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은 그건 명약 관화합니다. 100%죠. 국민의힘은 이제 보면 홍준표가 이제 가장 먼저 깃발을 들었고, 김문수 사실상 깃발을 반쯤 들었고, 줄줄이 깃발을 드는 가운데 후보가 선출되겠죠. 아마 4월 중에는 후보가 선출될 겁니다.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보면은 탄핵, 지금도 계속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갖다가 내란, 공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묶으려고 듭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5천만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파면한 것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 그렇다면은 2022년 8월 이후에 집요하리만큼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거의 폭력에 가까운 횡포를 부려왔던 그 너희들 거대 정당에 대해서 전제 여야라는 표현 안 씁니다. 이제 여당도 야당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닙니다. 야당도 아닙니다. 그냥 1당 2당일 뿐입니다. 어쨌든 거대 1당이 그동안 벌여왔던 그 횡포, 그와 같은 짓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내심 불안할 겁니다. 어떡하든지 이번 대선,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당장
6월 3일까지 결판 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설사 선거법 파기환송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면 고등법원에 가서 물려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6월 3일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는 더 이상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자 어쨌든 지난해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치루었던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이재명은 낙선했습니다마는 곧 6월 1일 빠지를 달았고 8월에 대표로 화려하게 부활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흔드는 것을 넘어서 붕괴를 위해서 집요하리만큼 행포를 부려왔던 수의 행포를 부려왔던 그래서 결국은 그 덫에 윤석열 대통령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가해했던 겁니다. 쌍방과실이라고 심지어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8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갖다 결정하면서도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질책을 갖다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국민적 판단 이것이 결국 오는 6월 3일로 예정되는 대통령 선거의 그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